밤이 되면 외로움이 더 짙어지고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오길 바라는 마음이 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남자에겐 여자가 먼저 연락을 하고 싶어지죠. 이 차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은정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자가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는 남자의 언어, 태도, 그리고 감정의 디테일을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군가의 머릿속을 차지하게 되는 방법, 그 실마리를 찾게 되실 거예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여자가 밤마다 생각나는 남자의 공통점. 잠들기 전 누군가의 얼굴이 자꾸 떠오른다면 그건 단순한 호감 이상입니다. 그 남자의 말투, 손짓, 시선까지 머릿속에서 자동 재생되며 여자의 마음을 흔드는 존재가 되죠. 그렇다면 여자가 밤마다 떠올리는 남자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말을 아는 남자입니다. 말이라는 게 단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죠. 진심이 묻어나는 말, 분위기를 읽고 건네는 한마디는 여성의 마음을 깊이 파고듭니다. 예를 들어, 오늘따라 눈빛이 참 깊네요 라는 말 한마디에도 여성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 말이 왜 특별하냐면 단순히 외모가 아닌 분위기와 감정을 읽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감정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말을 통해 내 감정을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주는 남자, 그 남자는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둘째, 에로스적인 기운입니다. 이건 외모나 나이와 크게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중년의 남성에게서 묻어나는 여유와 자신감이 더 크게 작용하죠. 한 번은 53세의 장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 별말 없는 동료 남성에게서 이상하게 자꾸 시선이 가더라는 겁니다. 그 남자의 말투는 느렸고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으며 무엇보다 눈을 맞출 때 도망치지 않았다고 하죠. 바로 이런 요소들이 여성에게 은근한 성적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무례하지 않지만 분명한 존재감이 있는 태도. 이건 당신을 이성으로 보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셋째, 자신만의 세계가 있는 남자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취미나 철학, 고집스러운 습관을 가진 남자는 유난히 더 기억에 남습니다. 대화 중 문득 저는 아침마다 향초를 피우고 음악을 들어요. 그 시간만은 절대 누구와도 안 나눠요. 라고 말하는 남자. 그런 남자에게선 독특한 매력이 풍기고 저 남자는 뭐지? 라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궁금함은 곧 그 사람을 떠올리는 빈도와 비례하죠. 정리하자면 여자가 밤마다 떠올리는 남자의 공통점은 단순한 외모가 아닙니다. 말에 진심이 담겨 있고 섬세한 성적 기운이 느껴지며 자신만의 세계를 당당히 지닌 남자. 이런 남자는 여자의 머릿속을 사로잡고 때로는 꿈속까지 침투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밤을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단 한마디로 여자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칭찬의 기술. 칭찬은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적절한 타이밍과 진심 그리고 약간의 유혹이 섞이면 그 말 한마디는 여자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특히 이성 관계에서의 칭찬은 여자를 여자로 느끼게 해주는데 큰 힘을 발휘하죠. 먼저 여자는 외적인 칭찬보다 의외성을 담은 말에 더 크게 흔들립니다. 예쁘다, 몸매 좋다 같은 평범한 말보다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이 참 깊으시네요. 혹은 그 웃음 위험하네요. 자꾸 보고 싶어질 것 같아요.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방향의 칭찬은 여자의 감정을 건드리는 자극점이 됩니다. 둘째, 은근한 터치감이 있는 칭찬입니다. 말에 촉각을 입히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향수 너무 매력적이에요. 솔직히 조금 취할 뻔했어요. 이 한마디에 여자는 순간 스스로를 매혹적인 여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감각적인 표현은 여성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무의식 중에 그 남자를 더 떠올리게 만들죠. 이건 단순히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일종의 언어로 만든 스킨십인 셈입니다. 셋째, 나만 아는 시선이 느껴지게 해야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오직 그 여자를 유심히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칭찬. 눈 밑에 살짝 생긴 주름이 너무 매력 있어요. 웃을 때마다 더 따뜻해 보여요.
이런 말은 여자가 자신도 몰랐던 매력을 발견하게 만들고 동시에 이 남자는 날 정말 보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심어줍니다. 그 감정은 곧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실제 사례로 59세의 이 씨는 동호회 모임에서 한 남성의 말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 조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남자가 그러더랍니다. 그 조용함 속에 깊이가 느껴져요. 저는 그게 더 끌려요. 그 순간 이 씨는 그 남자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자신도 몰랐던 설렘이 찾아왔다고 했죠. 칭찬은 기술입니다. 정확한 관찰, 정제된 표현, 그리고 진심.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그 한마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여자의 마음에 파고드는 유혹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로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싶으신가요? 3. 중년 남자의 매력을 폭발시키는 유혹의 한마디. 중년의 남자는 젊은 남자들과는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묵직한 존재감과 말 한마디에 담긴 깊이가 바로 그 차이죠. 그런 남자가 건네는 유혹의 한마디는 단순한 멘트가 아니라 여성의 감정 전체를 흔드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유혹은 직설적인 말보다 은근한 여운을 남기는 말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옆에 있으면 괜히 조심하게 돼요. 이 말은 단순히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경계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경계를 넘고 싶다는 의지를 암시하죠. 여자는 이 한마디에 상상력을 열고 설렘이라는 감정 회로가 활짝 열립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멈추게 하는 말입니다. 중년 남성의 가장 큰 무기는 여유입니다. 빠르지 않은 말투, 낮은 목소리로 지금 이 순간 당신만 보이고 있어요. 이 한마디는 여성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자신이 이 남자 안에 들어왔다는 강한 몰입을 유도합니다. 세 번째는 가까워질 듯 말 듯한 감정의 거리입니다. 나 당신 생각보다 위험한 남자인데 괜찮겠어요? 이 말은 듣는 사람에게 경고처럼 들리지만 그 안엔 분명한 매혹이 담겨 있죠. 여성은 단순히 다가오는 남자보다 스스로 걸어가고 싶게 만드는 남자에게 더 끌립니다. 이런 말은 단순한 유혹이 아닌 관계의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끌어오는 기술입니다. 실제 사례로 58세의 정 씨는 이혼 후 한참 동안 연애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요즘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웃는 날이 많아요. 그 여성은 그 말 이후로 자꾸 정 씨가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 말 속에 이름이 없지만 의미는 명확했고 감정은 그만큼 깊이 박혔던 겁니다. 중년 남성의 유혹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속에 감정, 상상, 의미를 담을 줄 알 때 그 남자는 단숨에 여자의 머릿속을 사로잡습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매력을 폭발시키는 방아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오늘 어떤 한마디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4. 아무도 안 알려준 거리두기의 심리학. 너무 잘해줬더니 가볍게 보더라. 자꾸 연락했더니 오히려 멀어졌어요.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성관계에서 거리는 감정의 온도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관계를 살리는 거리두기의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까워질수록 편안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긴장감이 사라지면 흥미도 함께 사라집니다. 특히 여성은 관계 초반에 너무 빨리 다가오는 사람보다 조금은 미스터리한 사람에게 더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밀당이 아니라 심리적인 균형의 문제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약간의 거리, 바로 그 지점에서 매력이 폭발하는 거죠. 거리두기의 핵심은 자기만의 리듬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잘 잤어요? 부터 잘 자요까지 모든 걸 공유하려 하면 처음엔 좋아 보여도 금세 피로감이 생깁니다. 오히려 하루쯤 연락을 비워두고 어제 생각이 많았어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이런 말이 상대방의 궁금증과 감정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거리두기는 무관심이 아니라 감정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쉼표입니다. 중요한 건 불안하게 만드는 거리가 아니라 그리워지게 만드는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55세의 한 남성은 평소 연락이 잦았던 여성에게 하루 정도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두고 다음 날 조용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 말 없이 생각만 했어요.
그 한마디에 여성은 오히려 더 큰 감정으로 반응했다고 하죠. 이건 마음을 흔드는 절묘한 거리감 덕분입니다. 또한 거리를 둔다는 건 당신만 바라보고 있진 않아요 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신호는 긴장감을 만들고 상대가 나를 더 신경 쓰게 만듭니다. 모든 걸 보여주기보다는 보여줄 듯 말 듯한 태도, 전화를 받을 듯 말 듯한 타이밍, 답장을 할 듯 말 듯한 멈춤, 이 모든 게 여성의 감정에 파장을 일으키는 도구가 됩니다. 결국 매력은 조금 부족한 그 상태에서 가장 빛이 납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막히고 너무 멀면 사라집니다. 딱 적당한 거리, 그리움과 궁금증이 함께 피어나는 그 지점에서 진짜 관계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5. 톡하고 싶게 만드는 일상 공유의 비밀. 누군가의 톡을 기다려본 적 있으신가요? 괜히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메시지 알림 하나에 가슴이 뛰던 순간, 그 감정을 반대로 상대가 느끼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건 굉장한 매력이 됩니다. 바로 일상 공유의 기술에서 시작되죠. 톡을 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은 늘 특별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하루를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관건이죠. 오늘 점심은 혼자 족발에 소주 한잔 했어요. 혼자 먹기엔 좀 아쉬운 조합이었네요. 이런 말은 단순한 식사 공유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같이였으면 좋았겠다는 은근한 메시지가 담깁니다. 이 한 줄이 여성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싶게 만듭니다. 중년의 일상은 대체로 정형화돼 있습니다. 출근, 식사, 뉴스, 그리고 잠. 하지만 그 속에서 감정을 담아내면 같은 내용도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오늘 비 오더니 괜히 감정이 가라앉더라고요. 누군가랑 조용히 술 한잔 하고 싶은 날이었어요. 이런 문장에는 정서와 여운이 함께 담겨 있죠. 상대는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마음을 전달받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틈을 남기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상대가 질문하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좀 웃기기도 하고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말은 궁금증을 자극하고 여성이 먼저 톡을 보내도록 유도합니다. 상대가 생각하게 만드는 메시지, 그것이 바로 연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실제 사례로 60세의 김 씨는 일상 톡을 잘 못한다고 생각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산책 중에 찍은 하늘 사진과 함께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서 괜히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어요 라는 문장을 보냈더니 상대 여성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둘의 톡은 더 자연스럽고 자주 오가게 되었죠. 톡은 말을 거는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주고받는 통로입니다. 일상을 감성으로 포장하고 틈을 만들고 여운을 남기는 것. 그게 바로 여자가 먼저 연락하고 싶게 만드는 일상 공유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6. 여자 마음을 사로잡는 나만의 세계관 만들기. 세상에 매력적인 남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 기억에 남는 남자는 단 하나,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남성이라면 나만의 철학과 감성, 스타일이 담긴 세계관이 여성의 감정을 단단히 붙잡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이야기에 빠집니다. 그게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고유한 감각이 묻어나는 이야기일 때 더욱 그렇죠. 전 주말마다 한강에 가서 아무 말 없이 30분간 물만 바라봐요. 그 시간이 지나야 일주일의 감정들이 정리되거든요. 이런 말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그 사람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여성은 이 낯설고도 깊은 세계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됩니다. 나만의 세계관을 만든다는 건 독특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한 편을 보고도 난 저 장면에서 울컥했어요. 사람이 말없이 기다려주는 게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새삼 느꼈어요. 이런 식으로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에게 여성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지고 가까워지고 싶어집니다. 중년의 세계관은 특히 더 매력적입니다. 수많은 경험과 실패, 기쁨과 슬픔을 지나온 남자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깊이가 있습니다. 다만 그걸 말로 풀어낼 줄 아는가가 중요하죠.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술 한잔 기울이며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설레고 싶어요. 이 한마디는 남자의 세계를 단숨에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여성은 이런 진심 어린 감정 표현에 무너집니다. 58세의 한 남성은 늘 혼자 여행을 다녔습니다. 처음 만난 여성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이유요? 누구의 기분도 맞추지 않아도 되니까요. 대신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꼭 같이 가고 싶죠. 이 말을 들은 여성은 그 남자의 세계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어떤 색깔인가요? 단단하고 고요한 그 세계를 언젠가 누군가와 나누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말로 꺼내보세요. 그 시작이 바로 누군가의 마음을 훔치는 첫걸음이 됩니다. 7. 왜 나만 연락이 없을까? 잘못된 노력의 함정. 관심 있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했는데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생각에 자신을 탓하게 되죠. 하지만 많은 경우 문제는 과한 노력 그 자체에 있습니다. 애정을 표현하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은 진심을 보여주는데 익숙하고 그걸 행동으로 증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보내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먼저 전화를 걸고 소소한 선물로 마음을 전하려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상대가 원할 때 그리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라는 점입니다. 일방적인 배려는 때론 침묵보다 더 큰 거리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감정이 채 무르익기 전에 다가오는 관심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지? 뭔가 외로움을 나에게 해소하려는 느낌인데. 이런 느낌이 들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답장은 점점 짧아지고 결국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필요한 건 노력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연락을 줄이되 감정을 담은 한마디로 집중하세요. 오늘 문득 당신이 생각났어요. 그게 다예요. 이런 말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여운을 남깁니다. 중요한 건 말의 양이 아니라 감정의 밀도입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보상 심리입니다. 이만큼 했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지? 라는 생각. 하지만 관계는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감정의 호흡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타이밍에 다가서면 실패하고 다가가야 할 순간에 멈추면 또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더 섬세한 감정 읽기가 필요합니다. 59세의 박 씨는 연락이 뜸해진 여성에게 계속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점점 늦어졌고 결국 멈췄죠. 하지만 몇 주 후 박 씨가 연락을 끊고 조용히 지내던 어느 날, 그 여성이 먼저 요즘 왜 조용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자 오히려 궁금함이 생겼던 겁니다. 노력이 문제인 게 아니라 그 타이밍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왜 나만 연락이 없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노력한 방식이 상대의 감정을 배려했는지 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노력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를 위한 것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는 나이가 들수록 더 복잡하고 때론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깊고 진지한 감정이 담길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감정 표현, 그리고 나만의 감성을 담은 세계관이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건 잘 보이려는 노력이 아니라 나답게 존재하는 방식을 찾는 겁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고 그 주변의 상대가 자연스럽게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중년의 매력이고 연애를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혼자가 익숙해졌다고 설렘이 멀어졌다고 느끼셨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관계는 늦게 시작할수록 더 깊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다시 사랑을 믿고 싶어지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